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보통 최근에 이제 개원하는 원장님도 이제 전에 함께 일했던 병원에서 이제 데려왔는데 인센티브 그리고 급여를 얼마나 줘야 되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고, 사실 인센티브는 매번 채용할 때마다 우리가 도수치료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롤이 잘 돼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얼마나 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사실 경영롤에서 페이닥터도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야 되냐, 그리고 이제 전체 경영롤에서 인센티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실 동기부여를 만드는데 인센티브라는 거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지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경영을 하다 보면 인센티브 롤을 또 고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 얘기를 좀 오늘은 같이 나눠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제 인센티브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인센티브는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인센티브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핏 쉐어링, PS, 뭐냐면 결국 초과 이익에 대한 인센티브 롤이에요. PS는 어떤 우리가 프로핏 쉐어링이잖아요. 병원에 이익이 났는데 얼마를 쉐어할 거냐. 이제 우리가 PS를 정할 때 이제 의사들 쉐어링하는 것도 있을 거고, 페이닥터나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은 이제 진료과별로 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제가 만난 원장님은 이걸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전체 우리가 들어가는 병원에, 요즘은 또 경영이 많이 오픈돼 있어요. 사실 그 세무도 그렇고, 예전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병원의 개념들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이익을 얼마 냈는지도 이제 오픈하지도 않고 숨기고, 굳이 또 오픈할 이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롤이 생각이 매우 없었어요, 의사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제 PI라고 하는데, 프로덕티비티 인센티브라고, 이제 생산 경력은 우리가 뭐 개인 성과 기여예요. 뭐 개인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PI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들이 조금 이제 상담 실장들 성과급을 준다든지 이런 PI 부분이 있었지, 우리가 이제 PS 부분은 사실 거의 없었는데, PS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경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대부분 매출도 사실 이제 카드 매출이잖아요. 그리고 뭐 세금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전체 우리가 이제 손익분기 수익이 얼만큼 매출을 내야지 그때부터 손익분기점이 발생을 되고, 그리고 내 수익은 어느 정도 기본으로 잡은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지. 보통 우리가 기업들 보면은 다 이 PS를 전부 잘 하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원장님들이 또 물어봐요. 그럼 전체 초과분 수익분에 직원들 쉐어를 얼마 정도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익으로 따지기에는 병원은 좀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업처럼 정확히 재무제표화해서 이제 이거를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다 떨구고 이제 수익이 나오잖아요. 프로핏으로 뭔가 쉐어링 하는데, 프로핏을 따지는 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사실 저는 프로핏 말고 어떤 초과분에 대한 매출 쉐어링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핏 쉐어링 할 때는 대기업들이 뭐 직원들한테 15%도 배정하고 뭐 이런 형태로 배정을 합니다. 우리가 삼성도 보면은 항상 나오잖아요. 올해 뭐 초과 수익이 없다 보니까 올해 그 PS 부분에 보너스가 없다, 이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보잖아요. 결국 이제 매출이 많이 나서 수익이 많이 나면은 주주한테 가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가고, 나머지가 이제 삼성이 이제 보유자금이라든지 이제 경영자라든지 또 가져갈 수 있는 일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경영의 가장 기본의 어떤 쉐어잖아요. 뭐 병원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이 주준 거고, 또 경영자 동시에 같이 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는 이제 얼마나 쉐어할 거냐라고 이제 정하는 건데, 이제 프로핏이 좀 어렵다면은 저는 매출로 정하는데, 매출로는 보통 이제 3에서 5% 정도 정하면은 초과 수익이 가장 좀 합당하다. 왜냐면 이게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따질 때 10% 쉐어한다 하면은 전체로 따졌을 때 한 10%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 정도. 그리고 5% 정도 쉐어한다 했을 때는 17%? 예. 그러니까 전체 계산을 제가 해보면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로 준다. 매출로 했을 때. 이제 그거는 제가 30% 정도가, 병원은 최소 30%가 이제 수익이라고 보거든요. 세무할 때. 그러니까 30% 수익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매출로 계산할 때 이제 초과의 매출에 이제 3%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수익으로 따졌을 때는 그 정도, 10%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5% 했을 때 한 17%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적은 쉐어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직원들은 이 정도 받았을 때 상당히 많은 만족을 대부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해서 목표를 짜시면 돼요. 최근 한 병원에서 이제 원장님이 얘기해 봤더니, 이제 한 3에서 5% 정도 쉐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제 안 나간대, 절대로. 사실 이제 매출, 그리고 딱 한 20일 정도 되면은 이제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면 지치잖아요. 지치는데 20일부터는 이제 인센이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일하고 인센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에 되게 열심히 일하게 되고 매월 또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하려고 직원들이 되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좀 성장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면은 이제 스스로 좀 자발적으로 일하는 어떤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기업들이 구조를 짜는 것도 다 경영적 이유가 있는 거겠죠. 동기부여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실장님들 그 치료건당 이제 PI 부분이에요. 이제 치료건당, 수술건당, 뭐 우리 도수치료도 그렇잖아요. 시술건당 어떤 인센티브 룰을 잡는 것들은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좀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좀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맞게 좀 맞춰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계산하기 좋게 또 이제 수술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수술 가격이 전부 다르니까 원장님들이 이제 수술 건당 나오는 이익을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 룰을 짜려면은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수술하거나 뭐 할 때마다 이제 실제 재료 때부터 해서 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정말 이익이 얼마인지를 원장님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센티브를 정할 수 있어요. 도수치료를 한다 그러면 10만 원 받았는데 우리가 10만 원일 때 정말 이익이 얼마인지 한번 했을 때 다행히 뭐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인센을 좀 세게 줄 수 있는 이유가 재료 비용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뭐 이제 감가상각해야 될 요소들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인센을 좀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데에서는 인센을 또 높게 잡아주기는 어렵겠죠. 그런 것처럼 원장님들이 정확하게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따져보고 어느 정도까지 인센을 개별 건당 주는 게 맞을지. 그래서 보통 이제 정하실 때 전체 프로핏의 30%를 넘기는 건 경영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인센을 너무 크게 잡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사실 이제 경영의 문제가 돼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이 너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커요. 세일즈 베이스의 인센이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쉬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균형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익을 따져보시고 그냥 건당 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수술 건당 뭐 내가 3,000원을 주겠다, 5,000원을 주겠다, 뭐 10,000원을 주겠다 이런 수술의 이익에 따라 정해서 협의를 하시면 돼요. 인센 룰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인센을 건당 제가 비닐과 같은 경우인데 건당으로 실장 베이스로만 계속 나가요.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 그러다 보니까 팀장이 팀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만들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에 어떤 사고와 생각이 비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팀제로 좀 짜줬거든요. 그 인센을 팀장도 같지만 팀장이 팀원들한테 좀 쉐어링 할 수 있게 그런 구조를 짜줬더니 상당히 팀이 탄탄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실장님들은 좋은 게 그전에는 직원들이 실장님 잘 안 따라요. 왜냐면 본인만 인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따르는 부분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게 같이 묶이니까 직원들도 실장을 잘 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짜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특성상 구조에 맞게 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인센티브들이 다 고민하셔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제가 디테일하게 더 드리려면 전 끝이 없겠네요. 왜냐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물어볼 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사장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보통 개원하는 병원들 같이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사실 또 개별적으로 최근에 또 되게 너무나 뛰어난 직원이에요. 너무나 뛰어난 직원이니까 이 친구를 데려가려면 인센을 좀 더 줘야지만 데려갈 수 요청을 한 거죠. 그럴 경우 이제 원장님이 그런 경우 이제 초이스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뛰어난 직원인데 초반에 개원하는 병원은 이제 성과급 일반 이제 기본급이죠. 기본급을 높게 설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인센이랑 잘 섞는 과정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 직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좋은 프로를 정말 역량이 탁월한 직원을 뽑으면 그 친구들은 반드시 급여값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센티브 아까처럼 이제 성과 베이스 인센티브는 사실 병원도 손해볼 게 없어요. 결국 본인이 성과를 내서 인센을 가져가는 거니까 원장님도 결국 수익을 가져오게 돼 있고 분배가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각 어떤 직원을 뽑을 때마다 조금 그 레인지가 좀 달라져요. 역량에 따라. 그래서 뭔가 딱 몇 퍼센트 이런 거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PI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룰에서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PI에서는 원장님들이 전체 수익을 따져보셔서 수익에 내가 어떤 30% 이내에서 어느 선에서 내가 정해서 줄 수 있다. 뭐 10%가 됐다, 5%가 됐다, 건바이 베이스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됐다.
정해서 줄 수 있다라고 정하고요. 이것도 딱 픽스보다 어떤 레인지를 정했어요. A급 레벨의 직원과 C급 레벨의 직원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면접 기준에서 A급 레벨이 되면은 요 정도까지 줄 수 있고, 그리고 C급 레벨일 때는 여기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레인지로 좀 나눠 놓으시면은 보다 좀 편하게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인센티브는 사실 저는 동기부여 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인센티브라는 게 또 한번 직원들이 받고 나면은 계속 동기부여가 이걸로만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인센티브가 최근에도 인센티브라는 게 정말 가장 훌륭한 도구이냐 이런 HR 쪽에서도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좀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동기부여 도구의 쉬운 도구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하는 것 같고요. 원장님들의 병원에 맞게 잘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